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에셋 부동산 자산관리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토지부터 주택, 건물까지 이 모든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을 이야기 나눠보면서 우리의 상식도 커지고 우리 부동산 지식도 커지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례는 어떻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이 부동산에 관한 이 상식들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128-3802번 지금 바로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 가지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전화 상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2억으로 네. 평택에 토지 투자가 가능할지 그게 궁금해서요. 2억 정도로 평택에 토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궁금증 풀어보세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토지라는 투자를 들어가시기 전에 과거에 토지 투자를 좀 여러 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냥 뭐 산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 이 토지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과거에 토지로 좀 재미를 봤다라는 분들이 대부분 토지로 들어오는 시장이고, 대부분 지금 건물 쪽을 찾거나 주택 쪽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직 토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2억이라는 금액을 또 지정을 해두시고 토지를 찾는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토지에 좀 재미를 보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과정이라면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택에는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이 알록달록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도시라는 것은 거제도도 마찬가지고 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공업지역이라는 이런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제도나 이런 곳은 뭐 조선소라든지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평택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이런 공업지역을 딱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되는 거죠. 파란색이 공업지역. 그러면 일자리가 있으면 이 일대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다 노랗게 보이겠지만 일단 지도상에서 지적도라는 것을 누르시면 내부에는 더 진한 노란색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만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공이라는 이런 알록달록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도시에 대한 여파를 대략 5km 내지 7km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상공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녹지 지역의 이 범위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억이라는 이런 제한된 금액을 한번 설정을 했다라면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바로 옆에 있는 고덕국제 신도시로 들어가기는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소사볼로 들어가기도 부족하죠. 그렇다고 지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브레인시티 인근의 토지로 들어가기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느냐라는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면 물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로 만들어진 도시, 그리고 미군 부대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양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 양쪽에서 버티고 있는 이 도시의 영향력을 비교를 해보면 이 교집합 지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발전하는 도시들이 만들어지면 이 도시들과 도시들 사이에 있는 그런 교집합 지역들은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드리자면,
물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는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곳 인근에 보면 아직도 평택 땅인데도 불구하고 안성과의 경계 지점에 있는 곳들은 아직도 2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 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대 곱하기 대략 뭐 600평 이상을 가져가게 되겠죠. 근데 딱 600평이 떨어지는 땅은 없겠죠. 시골 땅이다 보니까. 원형지는 대부분 과거부터 내려오던 땅들이니까 예를 들어 20만 원대 600평 이상의 땅을 사더라도 2억 이하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이 스타필드 호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와 미군 부대 사이에 있는 이런 교집합 지역에 있는 이런 땅들도 대략 뭐 4, 50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에서 그럼 난 택지를 못 들어가느냐? 그런 면에서 한번 볼 때는 삼성전자와 또 포승가의 사이에 보면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 역세권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안중 역세권 인근에 보면 화양 도시개발지구라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평당 뭐 400만 원대, 500만 원대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 50평 내지 100평 사이에 택지를 구입을 해서 건축까지 하실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2억이란 돈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돈을 활용할 때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일단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지금 목적은 잘 잡아주셨어요.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목적의식을 잡았다면 그리고 이 장소까지 평택으로 잡았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호재거리가 있는 곳 주변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호재거리가 있는 곳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 가지의 호재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값은 비싸지게 됩니다. 그런데 호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은 싸지죠. 그렇다면 차익 투자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호재가 한 개인 곳에 보면 가까이 가는 곳도 좋겠지만 호재가 두 개인 곳에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교집합 부분은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도 가치 상승이 어디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아 이쪽이 좀 저렴하다더라 혹은 이쪽이 뜬다 카더라 통신을 믿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 이쪽은 어떤 계획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너무 일찍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도시 개발은 계획이 나오고요. 확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확정이 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림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조감도는 이미 계획 단계에서 나와 있겠죠. 이 그림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확정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일대를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확정이 된 다음에도 민원 해결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 해결 다음에 어떤 것이냐? 뭐 예를 들어 뭐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토목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토지 투자할 때 너무 일찍 들어가게 되면 확정이 된 이후에도 무산이 된다거나 혹은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최근에도 뭐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투자 유치를 받았다가 확정도 됐고 이미 보상도 진행되고 토목까지 일단 국가에서 10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돼서 공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들어가라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뜨고 있는 도시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성숙하고 있는 도시에서도 여러 가지 토지에 있어서 틈새 시장들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카더라 통신, 이게 만들어진다 카더라 이런 얘기를 계획 이전의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이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 단계도 지나고 확정 단계도 지나고 민원 해결이 다 지나고 보상도 지나고
토목 이후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네. 그러면 타이밍을 잡을 때는 형성되는 이상의 이런 도시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보상 풀린다라고 해서 금방 들어가지 말고 결론은 확정되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틈새 시장을 노려서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님 이해는 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잘 돼요. 아, 네. 그러면 이 과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소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나 미군 부대 인근에는 조금 평택 시장이 조금 잠잠할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조금 잠잠할 때는 주택 시장과 토지 시장이 거의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나 마찬가지로 가치가 뻥 하고 올라갈 때는 어떤 얘기냐면 기사 많이 나올 때 그리고 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할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일들이 조만간에 또 이루어질 계획들이 평택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 조금 내려가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평택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삼성전자 인근으로만 찾으려고 하면 2억이라는 자금의 한계를 두시면 지역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오히려 조금 모난 땅이나 뭐 도로 경계가 오히려 좀 더 물려져 있는 이런 땅들만 찾을 수 있는데 모양도 뭐 별표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모양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싸게 가져오는 개념 말고 오히려 틈새 시장. 삼성전자 위에도 평택은 대부분 같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필드라든지 혹은 뭐 미군 부대라든지 혹은 화양도시개발지구 안에 택지라든지 아니면 이 가운데 있는 교집합들의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틈새 시장을 한번 꼭 노려보신다면 시청자님도 조금 더 수월하게 토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뿐이죠. 대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수치와 분석으로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개개인이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신다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고 토지를 봄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실거래가들을 주로 확인을 하신다면 내 토지의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시간 되신다면 방문해 보신다면 이런 실거래가 보는 방법이라든지 교집합 찾는 방법 그리고 틈새 시장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